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이 제 유튜브 첫 촬영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세무사로서 12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업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한 달에 30번 이상의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창업 관련된 신규 사업자 미팅입니다. 제가 신규 사업자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좀 모르는구나. 당연하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사업에 관련된 세무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요식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상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담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전달드릴 내용도 많아가지고 첫 주제로 잡았고요. 또 이번에 자료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요식업 사업자가 자영업자 중에 약 27.4%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약 65만 개의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인구 80명당 1개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그리고 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죠. 종업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약 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종사자 수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잠재적인 요식업 사업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요식업 세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 업종별 세무 요식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식업은 일단 창업하기 이전에 지켜야 될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생교육을 수료하셔야 되는데요. 보건소에 제출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위생교육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신고입니다. 이것 또한 보건소를 가서 신청을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건증 발급이 있습니다. 네,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간단한 건강검진 이후에 보건증을 수령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절차 이후에 드디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영업신고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을 들고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업자 형태가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사업자 형태에 따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 형태인데요. 요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방식이고 사업자 등록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단독으로 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 사업자고요. 또 공동으로 대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공동사업자 형태라고 하는데 참고로 법인은 공동사업자 형태라는 건 없습니다. 개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동사업자가 뭐가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는 세부담이 일단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이라고 하죠.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좀 나눠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가 있지만 이것 또한 공동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좀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서 계약서 같은 것들도 꼼꼼히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런 지분율 같은 것들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자 형태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가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다른 사업장이 일반가세자인 경우, 두 번째로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이 간이가세 배제 지역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뭐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개업일로부터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는 간이가세자 신청을 했을 때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1억 400만 원 이상이다 매출이, 그리고 개업일이 1월 1일이 아닌 연중일 거기 때문에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 원이 넘는다면 일반 사업자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가세자랑 어떤 점이 다르냐? 근데 이걸 되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간이가세자는 세금이 없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차이점은 부가세 개선 구조에서만 있다입니다. 다른 세금에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 부분에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반가세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매출 금액의 10% 정도를 부가세로 납부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쓴 비용에 대해서도 10%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요, 1년 매출에 대해서 특히 요식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1.5%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0.5%만 공제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공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은 내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가세자 부분이 부가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또 장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면 간이가세자를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매출 1억 원 정도 나오는 사업장이고 내가 쓴 비용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약 125만 원의 부가세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추천은 간이가세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간이가세자를 적극 활용해라 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가세자는 뭐 처음에 저희가 인테리어나 집기비품 같은 것들 많이 쓰게 되는데 10%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10% 공제 못 받으니까 로스가 좀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장사가 잘 돼서 1년 반 뒤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 가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고자산 등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내가 지출했을 때 10% 공제 못 받은 것들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면 간이가세자를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업자의 형태 중에 법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요식업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법인으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요. 법인 사업자로 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금액이 있는 경우 혹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등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를 내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법인 사업자로 했을 때 개인 사업자보다 불리한 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식업을 하면서 식재료들을 많이 사잖아요. 식재료의 대부분이 면세 농수산물인데 이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어요. 그걸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개인보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과 한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 혜택이 없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세금인데 이거를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 중에 굉장히 큰 제도가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인데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고객이 결제한 결제 금액의 1.3%를 부가세 공제를 시켜줍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로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또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법인 사업자로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세율이 낮은 것도 있고 또 지분 형태 나중에 정리할 때도 좀 유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한 연매출 10억 원 그래서 월 매출로 봤을 때 7천, 8천 정도 나왔을 때 그때 법인 전환하시는 거를 고려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매출 10억 원인 경우에는요, 일단은 개인 사업자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7억 5천 이상이어서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10억 원이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법인 사업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창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청년 창업 세액 감면입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굉장히 감면율이 큰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창업을 어떤 지역에 했다, 그리고 업종이 맞는다, 또 나이가 맞는다 라고 했을 때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그리고 최대 100%까지 감면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제도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6년도 창업 이후에는 이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이고 수도권을 또 나눠서 지역별로 좀 세분화될 예정이어서 25년도 창업까지는 이 창업 감면 혜택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